오늘도 노래 한 곡 불러볼게요. 이쁘게 봐주세요. 59세 이영숙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탬버린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이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6개월 전만 해도 영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이 시작은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추워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영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죠. 2년 전 그 자리에는 따뜻한 남편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액자 속 미소만이 남아 있었어요.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와 반찬 몇 가지만 덩그러니 들어있었어요. 밥솥에는 어제 지은 밥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파마머리는 이제 성성하고 볼은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함께 따뜻한 아침을 나눴을 텐데 이제는 차가운 밥 한 그릇이 전부였죠. 영숙의 남편은 2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간의 긴 투병 생활 동안 병원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이제는 세어보기도 싫었어요. 집에 있던 적금은 물론이고 보험금까지 모두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도 병간호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고 결국 남은 건 이 낡은 아파트뿐이었죠. 그나마 이 집도 대출금이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오늘도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어요. 연체료 부과 안내, 카드 대금 납부 기한 경과, 전기요금 최종 고지서. 영숙은 그 종이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영숙에게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어요. 월 45만 원, 집 대출이자 1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먹고 살 돈은 20만 원 남짓이었죠.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지난달엔 카드값이 밀려서 최소 금액만 냈어요. 이자가 붙는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낼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보며 하나하나 계산해야 했고 예전에 자주 사던 과일이나 고기는 이제 사치품이 되어버렸죠.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교사로 일하는 외동딸 미나는 가끔 용돈을 주려 했지만 영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34살인 딸도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엄마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영숙은 남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온 자존심이 있었어요. 남편 생전에는 이웃들에게 반찬도 나눠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영숙은 찬물에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지만 아직 건강했고 일할 수 있는 몸이었어요. 무엇이든 해서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죠. 여보, 제가 꼭 잘 살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59세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3월 초순 오후 아래층에 사는 송미정이 영숙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숙아, 집에 있어? 미정은 영숙과 동갑내기로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영숙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생활비 보탬을 위해 이것저것 일을 찾아다니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미정아, 들어와. 영숙이 문을 열자 미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쿠르트 좀 가져왔어.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라서 대리점에서 나눠주더라. 고마워. 요즘 이런 것도 사 먹기가 쉽지 않은데.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정은 영숙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영숙이 많이 야위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영숙아, 솔직히 말해봐. 생활이 어때? 그냥 먹고 살만해. 영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미정은 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영숙이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몇 개 빼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 야쿠르트 대리점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던데 해볼 생각 없어? 야쿠르트. 그거 길에서 파는 거 말이야? 영숙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 나이에 그것도 길바닥에서 야쿠르트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요즘 야쿠르트 아줌마들 대접 괜찮아. 단골 생기면 수입도 나쁘지 않고. 나도 가끔 도와주는데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은 벌어. 미정의 말에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루 3만 원이면 한 달에 90만 원. 현재 연금과 합치면 13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었어요. 그 돈이면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는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지? 아는 사람이 뭐가 중요해? 부끄러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돈 버는 건데. 미정은 영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계속 설득했어요. 생각해봐. 집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돈도 벌고 훨씬 낫지 않아?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보며 이것저것 계산해야 하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카드 연체료, 문자까지 받았죠. 해보자. 다음날 아침, 영숙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틀 후 영숙은 야쿠르트 대리점에 갔어요. 사장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친절하게 일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정해진 구역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야쿠르트 파시면 되거든요. 단골 생기면 주문받아서 배달도 하고. 첫 출근 날 영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빗었죠. 할 수 있어. 부끄러운 일 아니야.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집을 나섰습니다. 대리점에서 받은 카트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야쿠르트 박스들을 가득 싣고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사진 골목길을 오를 때는 카트가 뒤로 밀려서 몇 번이나 멈춰서야 했죠. 야쿠르트 사세요. 처음 외치는 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첫날은 겨우 10개를 팔았어요. 그것도 미정이 미리 부탁해둔 집들 덕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랐죠. 이게 맞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내야 했고 집 대출 이자도 밀려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느 집에서 잘 사주는지, 어느 시간대에 나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은 골목 끝에 있는 액세서리 가게 주인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수고 많으시네요. 야쿠르트 이게 주세요. 그는 박태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60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도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습니다. 항상 농담 한마디를 건네며 야쿠르트를 사주었죠. 장사 잘 되세요? 아직은 서툴러서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태수와의 짧은 대화가 영숙에게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영숙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야쿠르트 판매로 하루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벌었지만 한 달 수입은 70만 원 남짓이었어요. 국민연금과 합쳐도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우편함에는 연체 고지서들이 쌓여갔어요. 카드사에서 온 독촉장, 전기요금, 연체 통지서, 그리고 집대출이자 납부 안내서까지. 영숙은 그 종이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영숙의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오늘 우리 남편이 회식하고 늦게 들어온다니까 같이 먹자. 고마워 미정아. 요즘 고기 구경한 지 오래됐는데.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치킨을 나눠 먹었습니다. 미정은 영숙이 더 야위어진 것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야쿠르트만으로는 힘들어?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보다 벌이가 적어.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 그럼 다른 일도 생각해봐야겠네. 미정은 치킨 다리를 뜯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말이야, 내가 가끔 하는 일이 하나 더 있거든. 무슨 일? 노래방에서 도우미 하는 거야.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치킨을 집으려던 손을 그대로 공중에 둔 채 미정을 바라봤어요. 노래방 도우미? 응.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손님 옆에 앉아서 술 따라주고 노래 불러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미정은 영숙의 놀란 표정을 보며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진짜야, 나도 한 달에 1~2번 정도 하는데 하루에 8만에서 12만 원 정도 벌어. 시간도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이면 끝이야. 그런데 그런 일을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노래방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영숙아, 지금 상황에서 체면 차릴 때가 아니야. 나도 처음엔 망설였어. 그런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미정은 영숙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도 대부분 나이 든 아저씨들이야. 회사 회식이나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 그냥 옆에 앉아서 얘기 상대나 해주는 거지. 미나가 알면 어떡해? 딸이 뭘 알아? 저녁에만 하는 일인데. 야쿠르트는 낮에 하고 밤에는 이 일하면 되잖아. 영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달에 1~2번만 해도 50만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텐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응, 진짜로. 그냥 술 따라주고 노래 불러주고 대화나 해주면 돼. 나이 든 사람들이라 젊은 아가씨들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편애해. 미정은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다고 했어요. 손님들도 대부분 예의 바르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서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만 해봐. 정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 그날 밤 영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야쿠르트 판매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숙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그 일 말인데. 응? 한 번만 해볼게. 정말 잘 생각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려줄게. 미정은 기뻐하며 모든 것을 준비해주겠다고 했어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손님들과는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웃는 거야. 그냥 밝게 웃고 있으면 돼. 일주일 후 영숙은 처음으로 노래방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시끄러운 음악, 낯선 냄새들이 영숙을 압도했어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던 영숙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언니,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노래방 매니저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영숙에게 간단한 규칙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님들이 부르시면 들어가서 옆에 앉아 계시면 되고, 술 따라드리고 노래 신청해 드리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첫날 밤,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손님이 기다리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손님들은 예상보다 친절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영숙은 서서히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영숙은 평소처럼 노래방에 출근했습니다. 매니저가 영숙을 2층 룸으로 안내했어요. 언니, 오늘은 2층 사무실이에요. 손님이 4분 계시고 조용한 분들이시니까 편하게 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룸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진 방 안에서 4명의 중년 남성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숙이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마주친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낮에 야쿠르트를 사주던 바로 그 액세서리 가게 주인이었어요. 어머, 태수도 영숙을 알아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태수가 먼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숙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쿵쾅거려서 손이 떨렸어요. 태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형님들, 맥주 한 잔씩 하시죠. 태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맥주병을 들어 태수의 잔에 따랐어요. 고맙습니다. 태수는 영숙의 눈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괜찮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태수의 친구들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회사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며 하나둘 나가더니 결국 태수와 영숙만 남게 되었어요. 태수 씨도 가세요. 시간 늦었는데. 아니에요. 좀 더 있다 갈게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숙 쪽으로 몸을 돌리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원래 하던 일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왜 죄송해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태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영숙을 나무라거나 이상하게 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남에게 털어놓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냥, 영숙은 피하듯 웃으며 태수의 잔에 술을 더 따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태수가 알아챌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일을 하게 된 자신의 신세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영숙도 말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태수가 가벼운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지만 영숙은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영숙에게 작게 인사했어요. 내일
야쿠르트 사러 갈게요. 영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태수와의 첫 번째 노래방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낮에 야쿠르트를 팔러 나갈 때마다 태수의 가게 앞을 지나는 것이 어색했어요.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며 야쿠르트를 사주었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지만 영숙은 태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밤 영숙은 또다시 노래방에 출근했어요. 요즘 들어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서 일이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매니저가 영숙을 3층 룸으로 안내했어요. 언니, 오늘은 3층이에요. 손님이 두 분 계신데 조용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번에도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였어요. 다른 손님 한 명은 화장실에 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 또 뵙네요. 영숙은 이번엔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태수가 일부러 자신이 일하는 날을 맞춰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태수는 영숙 옆자리를 가리키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지난번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친구분은 어디 가셨어요? 아, 급한 전화 받으러 나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결국 태수와 영숙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둘만 남았네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영숙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러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액세서리 가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때는 인쇄소를 운영했지만 외환위기 때 사업이 망해서 지금의 작은 가게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거든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시죠? 먹고 살만해요.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하거든요. 태수는 영숙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쩌다가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세요? 이번엔 영숙이 좀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긴 투병 생활과 사별 이후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병원비로 집에 있던 돈이 다 나갔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죠.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사람은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을 태수가 말해준 것 같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불 켤 필요도 없는 그 적막이. 영숙도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건 혼자라는 외로움이었어요. 대화가 잦아들고 잠시 음악만 흐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태수가 리모컨을 집어들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한 곡을 선택했어요. 이 노래 아세요? 네, 젊었을 때 자주 불렀던 곡이에요. 노래가 시작되자 태수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감미로웠어요. 영숙은 가사를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하던 시절,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노래가 중반쯤 흘러갈 때 태수가 장난스럽게 마이크를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같이 불러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지만 가사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한 가사 속에서 겹쳤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노래 가사 속 떠가는 듯과 그대 모습이라는 말이 마치 두 사람의 상황과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도 둘은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가 천천히 손을 뻗어 영숙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영숙은 잠시 손을 빼려다 멈췄어요. 태수의 손은 따뜻했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오늘은 이 순간이 너무. 태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영숙은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눈을 감고 태수를 받아들였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둘의 첫 키스는 길지 않았지만 깊고 담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오래되었거든요. 키스가 끝난 뒤 둘은 약간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방 안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만 집에 가야겠어요. 영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에 당황스러웠어요. 네, 저도요. 태수도 영숙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엇인가 변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거울 앞에서 오래 서성였습니다. 립스틱이 살짝 번진 입술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나, 뭐 하는 거지? 혼잣말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이 살아났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수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키스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제 둘의 관계는 단순한 낮과 밤의 만남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키스 이후 영숙과 태수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낮에 야쿠르트 장사를 하고 밤에는 노래방에서 일했어요. 태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노래방을 찾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영숙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힘든 일상을 버텨나가는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 미나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미나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엄마를 찾아왔는데 영숙은 항상 평범한 모습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나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머, 미나야, 오늘 일찍 왔네.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엄마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요즘 엄마가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좀 밝아 보이시는데. 그래,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 영숙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관찰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야쿠르트 일은 어때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수입은 어때요? 생활비 충분해요. 미나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래방 일을 하면서 생활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럭저럭 살만해. 그날 저녁 7시쯤 영숙은 노래방에 가야 할 시간이 되자 초조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미나가 6시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따라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좀 더 있다 갈까요? 오랜만에 같이 영화도 보고. 그게 오늘은 미정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 영숙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미정 이모님께 인사드리고, 아니야, 괜찮아. 엄마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영숙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조금 화려하게 입었어요. 미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며 의심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럼 다녀오세요. 응, 늦지 않게 들어올게. 영숙이 집을 나간 후 미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엄마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화장품도 새로 샀고 옷도 예전과 다른 스타일을 입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외출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설마 엄마가 남자친구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미나는 그런 생각이 들자 궁금해졌어요. 물론 엄마도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미나는 엄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재빨리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미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영숙은 익숙한 걸음으로 어느 건물로 들어갔어요. 미나가 그 건물을 보니 화려한 네온 사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로얄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노래방? 미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정 이모네 집에 간다고 했는데 노래방에 들어가다니, 그것도 혼자서. 혹시 정말 남자친구가 있는 건가? 미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50대 후반 여성분이 방금 들어오셨는데요. 아, 도우미 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우미요? 직원의 말에 미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제 엄마인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당황했지만 미나의 간절한 부탁에 매니저를 불러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영숙 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층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미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일하시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손님들도 계시고. 괜찮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미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영숙이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미나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아직 안 갔어? 엄마, 이야기 좀 해요. 미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가 요즘 어디 다니시는지 알아요. 영숙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노래방에서 일하시는 거 다 봤어요. 로얄 노래방. 영숙은 그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결국 딸이 알게 되었어요. 미나야, 그게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야쿠르트만으로는 도저히. 그럼 저한테 말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너도 네 생활이 있는데 어떡해. 엄마가 그런 일 하시는 거보다는 낫죠. 미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은 딸의 반응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 곳에서 술 따라주고 옆에 앉아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미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미나야, 약속하세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하신다고. 영숙은 울고 있는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태수와의 만남도 끝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모녀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비밀이 들켜서 안도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큰 상실감을 느꼈어요. 딸의 반응 때문에 노래방 일을 그만둬야 했고, 그것은 곧 태수와의 만남도 끝을 의미했거든요. 노래방 일을 그만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다시 야쿠르트 판매만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어요.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생활은 다시 빠듯해졌지만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약속대로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영숙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더 힘든 것은 태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태수는 평소처럼 야쿠르트를 사러 나왔지만 영숙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배달을 부탁하거나 시간을 바꿔서 돌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영숙이 야쿠르트 카트를 끌고 골목을 지날 때였습니다. 태수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 씨, 요즘 왜 안 보여요? 태수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냥 바빠서요. 노래방에서도 안 보이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태수의 질문에 영숙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태수는 영숙을 가게 안으로 이끌었어요. 작은 액세서리 가게는 조용했고 손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시니까 걱정됐어요. 영숙은 한참 망설이다가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알게 됐어요. 제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거.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이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수와의 만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태수 씨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태수는 잠시 말없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따님 말씀이 맞죠.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에요. 태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이 가게 옆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 정리하면 사람 둘이서 앉을 정도는 돼요. 태수는 가게 안쪽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차 코너를 해보면 어떨까요? 커피, 차, 간단한 디저트 같은 거 파시는 거예요. 영숙은 태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영숙 씨도 일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혼자 가게 지키기가 외로워서요. 태수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낮에도 같이 있고 따님이 반대하지 않을 일이고. 영숙은 태수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할 줄 모르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차나 커피 내리는 거, 빵이나 과자 같은 거 팔면 되거든요. 요즘 이런 작은 카페들 많이 유행이에요. 태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제가 대고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면 돼요. 영숙 씨는 그냥 와서 손님 맞고 차 내주시면 되고. 그런데 저 때문에 태수 씨가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손해요? 전혀요.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두 개를 병행하기엔 바쁠 것 같아서요. 오히려 가게도 활기차질 것 같고.
저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아요. 태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적인 제안이 아니라 영숙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태수의 제안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끌렸어요. 태수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딸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야쿠르트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수입은 괜찮으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미나의 말에 영숙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에게 계속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미나야, 엄마가 다른 일을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 무슨 일이요? 영숙은 태수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작은 차 코너를 운영하는 것이고 정당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분이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미나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냥 작은 가게에서 음료와 차를 파는 거야. 혹시 그분과 특별한 사이는 아니시죠? 미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숙은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냥 이웃사촌이지. 좋으신 분이야. 거짓말이었지만 아직 딸에게 태수와의 관계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괜찮을까요? 정당한 일이잖아. 야쿠르트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미나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제가 한번 가서 그분을 만나볼게요.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영숙은 미나의 조건에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동의했어요. 다음 날 영숙은 태수에게 자신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같이 해봐요. 근데 딸이 태수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당연하죠. 따님이 걱정하실 만해요. 태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 주말, 미나와 영숙은 함께 태수의 가게를 찾았어요. 태수는 정중하게 미나에게 인사했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미나는 태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영숙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고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해보세요. 미나의 허락을 받은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준비 시작할까요? 태수의 제안에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관계에서 공개된 동반자로의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어요. 태수와 영숙이 함께 차 코너 준비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두 사람은 서로 도우며 점점 요령을 익혀갔어요. 태수는 가게 옆 창고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작은 테이블 2개를 놓았습니다. 영숙은 간단한 차와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근처 제과점에서 빵과 과자를 떼다가 팔기 시작했어요. 미니 찻집이라는 작은 간판도 달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영숙이 직접 고른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태수가 만든 목재 선반에는 각종 차와 커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여다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정성스럽게 끓인 차와 따뜻한 서비스 덕분에 조금씩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차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끓인 것 같아. 사장님, 두 분이 참 친절하시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태수도 영숙이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손님 맞는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냥 정성껏 하는 거죠.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낮에는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오후가 되면 함께 찻집을 운영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두 사람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매출이 꽤 좋았네요. 그러게요. 단골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영숙이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영숙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좋으네요. 저도요, 예전에 노래방에서 그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영숙은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숨어야 하는 관계였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일도 나쁘지 않았어요. 영숙 씨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태수의 말에 영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수 씨, 그런 말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인데. 태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영숙에게 다가갔어요. 영숙은 피하려다가 태수의 팔에 안겼습니다. 이제는 숨을 필요도 없고 딸도 알고 있고. 태수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계속. 영숙도 태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찾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나는 엄마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매주 찾아갈 때마다 엄마는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처음엔 태수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엄마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미나가 찻집에 들러 말했습니다. 그래? 일이 재미있어서 그런가 보다. 영숙은 딸 앞에서도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태수와의 관계를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태수 아저씨도 엄마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응,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미나는 엄마와 태수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4월 중순, 찻집 오픈 2개월을 맞아 작은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네 단골 손님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미정도 와서 영숙을 격려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잘 됐다. 이런 일이 훨씬 어울려. 고마워, 미정아. 내가 처음에 야쿠르트 일 소개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영숙은 미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야쿠르트 일이 없었다면 태수를 만날 수도 없었고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태수 씨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정이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거지. 영숙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태수와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태수와 영숙은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다니 우리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요. 태수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네, 그러고 싶어요. 영숙도 태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후 겨울이 되어 찻집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따뜻한 차와 커피, 그리고 두 사람의 정겨운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눈 오는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태수와 영숙은 가게 문을 닫고 골목을 나란히 걸어갔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조용한 골목길,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100살 넘게까지 살고 싶어요. 영숙이 태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내 없어진 후로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수도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네요. 그러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영숙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함이 차올랐어요. 남편을 잃고 절망 속에서 시작한 새로운 도전들이 결국 이런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구나.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쿠르트 판매부터 시작해서 노래방 일까지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나도 이제는 엄마의 새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찻집은 계속 번창했고 태수와 영숙의 사랑도 깊어져 갔어요. 두 사람은 황혼기에 찾은 새로운 사랑과 이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만난 만큼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고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약속했어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은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